빌 머피 주지사가 지난달 주 상하원을 통과한 가족휴가 12주 확대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오늘과 내일 새벽까지 이어지는 눈 폭풍으로 뉴저지가 비상사태를 선포한 것을 비롯해 동부 지역에 최대 6인치의 폭설이 내렸습니다. 대규모 화재로 수백 명의 이재민을 발생시킨 뉴저지 포트리 아파트의 철거 공사가 이번 주 완료될 예정입니다. 뉴욕시는 숙박 공유업체 에어비앤비에 소환장을 보내 2만여 개의 아파트 리스팅을 요구했습니다. 베트남 정부가 오는 27일과 28일 하노이에서 열리는 2차 북미 정상회담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열차를 이용해 오는 것을 대비해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황금돼지해인 2019년 기해년에도 한인 동포 여러분 가정에 만복이 가득하시기를 뉴 밀레니엄 뱅크 임직원 모두가 기원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0일 수요일 KBTV 9시 뉴스입니다. 빌 머피 주지사가 지난달 주 상하원을 통과한 가족휴가 12주 확대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이로써 뉴저지 직장인들은 자녀 출산과 가족이나 친척들의 간병 등을 근거로 최장 12주까지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소식 양준화 기자입니다. 12주 동안 월급을 받고 가족 휴가를 제공하는 법안은 수년 전부터 뉴저지주의 노동단체와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추진되어 오다 이번에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빌 머피 주지사는 19일 중부 뉴저지 피스캐터웨이에 있는 JFK 도서관에서 주의회를 통과한 가족 휴가 연장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머피 주지사는 법안에 서명하면서 어느 누구도 급여를 받는 것과 자녀를 출산하는 것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기는 어렵다고 말하면서 이 법안의 발효는 뉴저지주 직장인들의 승리라고 선언했습니다. 한편 일부 뉴저지 내 기업인들은 가족 휴가의 연장으로 인해 오버타임 급여의 증가와 신규 직원 채용 부담 등의 증가를 가져와 뉴저지 정치인들이 기업인들을 외면한 법안을 제정한 것이라고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오늘과 내일 새벽까지 이어지는 눈 폭풍으로 인해 뉴저지가 비상사태를 선포한 것을 비롯해 동부 지역에는 최대 6인치의 폭설이 내렸습니다. 보도에 양준화 기자입니다. 중서부 오클라호마에서 일단 멈추었던 겨울 눈 폭풍이 뉴저지 남부로부터 북부로 확장되면서 뉴욕주 일부는 6인치의 눈을, 기타 뉴저지 지역도 2인치에서 3인치 정도의 눈을 몰고 왔습니다. 현재 눈과 비가 섞인 얼음 눈이 내리면서 밤늦게까지 눈은 비로 바뀌어 내릴 것으로 기상대는 예보하고 있습니다. 오늘 밤 도로는 얼음과 비의 혼합으로 인해 상당히 미끄러워 여행객들에게 경고가 내려져 있습니다. 이번 동부 지역으로 확장된 눈 폭풍으로 워싱턴 DC와 볼티모어, 필라델피아에는 폭설을, 뉴욕과 뉴저지 동부 지역은 비교적 가벼운 눈으로 마침표를 찍으며 내일 목요일은 화씨 50도 이상의 포근한 날씨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대규모 화재로 한인 등 300명에 가까운 이재민을 발생시킨 뉴저지 포트리 아파트의 철거 공사가 이번 주 완료될 예정입니다. 지난 14일 화재가 난 포트리 에드윈 애비뉴 선상의 5층짜리 코앞 중 전소된 건물 일부에 대한 철거 공사가 지난 16일 시작됐고 오는 20일 끝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사를 담당한 카라벨라 데몰리션 측은 이번 공사 작업 중 발생한 수익 중 일부는 화재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에게 기부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포트리 정부는 이재민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 마련을 위해 지난 15일 고 펀드미를 개설해 지금까지 2만 6천 달러를 모금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가 불법 호텔 영업에 대한 단속을 실시합니다. 뉴욕시는 숙박 공유업체 에어비앤비에 소환장을 보내 2만여 개의 아파트 리스팅을 요구했습니다. 이 아파트들이 사실상 불법 호텔 영업을 하는지를 알아보겠다는 겁니다. 빌 드블라지오 시장은 연방판사가 승인한 숙박 공유업체들이 아파트 리스팅에 관련된 정보를 시에 제공해야 한다는 법에 대해 검토가 이뤄지는 동안 소환장을 발부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그간 드블라지오 시장은 숙박 공유업체를 통해 사용되는 아파트들이 일부 불법적으로 호텔처럼 쓰여졌다고 지적해왔습니다.
뉴욕주 법에는 집주인과 함께 있을 경우에만 30일 이내 단기 숙박이 허용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그동안 추진해온 트럼프 행정부에 대해 칼을 빼들었습니다. 민주당이 장악한 미 하원 정부개혁감독위원회는 19일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원전 판매 추진 경위를 조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소식 양준화 기자입니다. 위원회는 또 이날 보고서를 통해 트럼프 행정부 초기 마이크 플린 국가안보보좌관을 비롯한 당시 백악관 고위 관리들이 윤리 및 법률 스텝들의 위법 경고에도 불구하고 사우디에 대한 원전 판매를 강행하려 했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따라서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이는 사우디에 대한 미국의 핵기술 이전 가능성과 관련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행동들이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는지 아니면 미국의 잠재적 외교 정책 변화의 결과로 재정적 이득을 취하는 이들에게 기여하는지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지금까지 원전 판매 관련 문서들을 오는 3월 5일까지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또한 백악관이 위법 가능성 경고에도 불구하고 원전 판매 계획을 계속 추진했으며 2017년 2월 플린이 안보보좌관에서 해임된 이후에도 계속됐다면서 2017년 3월 24일에는 다수의 직원이 NSC 법률 고문의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사우디와 원전 판매를 계속 협의해 오고 있으나 지난해 사우디 언론인 자말 카슈크지 피살 사건 이후 미 의회는 미국과 사우디 간의 모든 핵 거래는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초당적 법안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미국이 연락사무소를 비핵화 상조치로 제시할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연락사무소 설치는 외교관계 정상화가 필요한 두 나라 사이에 취해지는 초기 조치입니다. 미국과 베트남은 지난 1995년 초 양국 수도에 연락사무소 설치를 합의했고 6개월 뒤 관계 정상화를 이뤄낸 바 있습니다. 연락사무소를 입구로 미국과 베트남 간 외교 정상화가 이뤄진 하노이에서 또다시 연락사무소 개설 문제가 논의될 것이란 보도가 잇따릅니다. 북미 관계 속에서 연락사무소가 갖는 의미는 베트남 때보다는 훨씬 복잡합니다. 연락사무소는 세 가지 중 관계 정상화 항목에 일정 부분 기여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결국 핵심인 비핵화 문제에서 진전이 없을 경우 연락사무소 자체만으로는 큰 의미를 갖지 못할 것이란 분석입니다. 동시에 연락사무소에 파견될 직원들이 단순 연락관이 아닌 정치, 경제 분야의 메신저 기능을 한다면 북미 간 공동 목표 달성을 앞당기는 촉매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베트남 정부는 오는 27일과 28일 하노이에서 열리는 2차 북미 정상회담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열차를 이용해 오는 것을 대비해 준비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익명의 소식통들을 인용해 20일 보도했습니다. 로이터는 또 북미 정상회담 장소는 하노이의 정부 영빈관이 선호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 베트남 언론은 소식통을 인용해 베트남 정부 측이 최근 중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북부 랑선성을 방문했지만 김 위원장의 열차 이용은 여러 개연성 중 하나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전 세계 패션계를 반세기 동안 호령해온 샤넬 디자이너 카를 라커펠드가 향년 85세 일기로 어제 타계했습니다. 보도에 양준화 기자입니다. 프랑스의 명품 패션 브랜드 샤넬은 라거펠트가 이날 오전 숨을 거뒀다고 밝혔습니다. 프랑스의 온라인 연예 잡지 퓨어 피플에 따르면 라거펠트는 전날 밤 자택에서 파리 근교의 네이슈르시안의 한 병원으로 옮겨졌다가 이날 새벽 숨을 거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933년 독일 함부르크에서 태어나 14살에 프랑스 파리로 건너와 피에르 발맹에서 수습 디자이너로 일하면서 패션계에 발을 들였습니다. 이후 파투, 클로에, 팬디 등의 브랜드에서 일했고 1983년 샤넬에 합류하면서부터는 세계적인 명성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현대적인 감각의 지적이고 섹시한 여성스러움을 추구한 그의 디자인은 전 세계의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자연스럽게 흐르는 듯한 율동감을 패션으로 구현하는 것으로 정평이 난 그의 디자인은 정돈된 클래식 스타일에서 살짝 비켜나 미래지향적인 느낌을 강조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라거펠트는 샤넬의 책임 디자이너로 있으면서도 펜디, 클로에 등 다른 브랜드와 자신의 이름을 딴 카를 라거펠트 등 여러 상표의 옷들을 디자인하며 전 세계 패션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디자이너 지위를 누려왔습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그룹 방탄소년단이 5월부터 2달간 북남미와 유럽, 일본 등 8개 도시에서 10회 공연을 합니다. 이번 투어는 지난해 8월 서울 잠실올림픽 주 경기장에서 시작한 러브 유어셀프 투어의 연장으로 러브 유어셀프 스피크 유어셀프가 새로운 타이틀입니다. 리더 RM이 지난해 UN 정기총회에서 자신을 사랑하고 스스로 목소리를 내라는 주제로 한 연설을 모티브로 삼았습니다. 특히 이번 투어는 공연 장소가 모두 스타디움에서 펼쳐질 예정이어서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사건 사고입니다. 뉴저지주 웨인 카운티에서 29살의 운전자 제이슨 벤데라가 마약을 복용하고 환각 상태에서 차를 몰다 연쇄 차량 충돌 사고를 일으키는 바람에 3명이 숨졌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제이슨은 19일 오전 8시 46분쯤 23번 도로를 달리다 차량 3대와 연쇄적으로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에 타고 있던 50살의 아버지와 17살의 아들이 숨졌습니다. 또 충돌 순간에 차량 한 대는 도로변에 있는 주유소를 들이받으면서 주유소 직원 로베디프 파트라가 숨졌습니다. 23살의 파트라는 1년 전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미국으로 온 이민자인 것으로 알려져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제이슨은 과실치사, 마약 소지 혐의 등으로 병원 침대에서 체포됐습니다. 화요일 밤 통근자로 붐비는 그랜드 센트럴 터미널에서 한 남성이 사망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39살의 이 남성은 7번 전철 플랫폼에서 열차에 옷과 가방이 끼어 기차에 끌려가다 선로로 떨어졌습니다. 출동한 경찰과 소방대원들은 7번 전철 플랫폼을 폐쇄하고 구조 작업을 벌였지만 몸 전체에 심한 외상을 입은 그는 병원에서 사망했습니다. 폭설이 쏟아지는 유타주 산악지대에 고립된 등산객이 극적으로 구조됐습니다. 유타주 시온 국립공원 측에 따르면 지난 토요일 오후 친구와 함께 등반하던 34살의 남성은 사람이 들어가면 마치 늪에 빠진 것처럼 나오지 못하는 모래더미에 빠져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위급한 상황이었지만 현장에서는 휴대폰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아 구조를 요청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친구는 폭설을 뚫고 3시간 동안 산을 타고 내려와 구조를 요청했습니다. 출동한 헬기 구조대는 눈 폭풍 속에서 밤을 새우며 사투를 벌여 극적으로 한 생명을 구조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9일 백악관 오벌 오피스에서 우주군 창설을 위한 입법안을 만들 것을 명령했다고 AP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이 명령은 우주군 창설을 통해 우주에서의 위협을 억제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국방부의 우주 자원을 모을 것을 지시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뉴욕 한인봉사센터가 뉴욕시 거주 여성을 대상으로 무료 유방암 검진을 제공합니다. KCS 공공보건부는 2월과 3월 3차례에 걸쳐 무료 유방암 검진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진은 뉴욕시에 거주하는 나이 40에서 79살의 여성으로 보험 소지 여부와 관계없이 마지막 검진이 1년 넘은 사람을 대상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총 순이익 규모가 4억 달러를 돌파하는 등 전국 한인은행들이 지속적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국 19개 한인은행의 2018 실적 보고서를 집계한 결과 순이익 합계는 4억 4,143만 달러를 기록해 전년에 3억 4,395만 달러에 비해 28.34% 급증했습니다. 전체 자산 규모도 343억 3,067만 달러로 지난해 315억 2,394만 달러에 비해 8.90% 늘었습니다. 시행 중단 위기에 몰렸던 비성직자 종교 이민과 50만 달러 투자 이민 프로그램 시효가 올해 9월 말까지 연장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을 마친 연방 예산안에 포함된 이러한 프로그램 연장에 따라 성직자를 제외한 전도사, 성가대 지휘자 및 반주자, 교회 행정직원 등 비성직자들도 종교 이민으로 당분간 계속 영주권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어서 포커스인과 커뮤니티 브리핑이 이어집니다.
네, 오늘 포커스인도 지난 시간에 이어 혈관 및 방사선과 전문의이신 피로박 선생님과 도움을 주실 분 케일리 김 선생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제 많은 분들이 선생님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희가 사실 초청을 했습니다. 이 선생님, 우리 피로박 선생님의 어떤 의사로서의 어떤 훈련 및 그리고 백그라운드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Tell about your background, especially your training and experience as a medical doctor. Okay, I'm a board-certified vascular interventional radiologist, and I have about 20 years of experience doing procedures. I finished my internship and residency at Mount Sinai Medical Center, and I did my fellowship in interventional radiology at Yale New Haven Hospital. And I was a clinical assistant professor at Drexel Medical College, and I was the director of interventional radiology at a major teaching hospital. 네. So I've been doing it for about 16 years in the hospital, and then in the most recent 10 years or so, I've been doing it in the office. 네. 네. 저는 혈관 및 영상의학 전문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으며 이 네. 분야에서 20년 가까이 경험을 네. 쌓아왔고요. 뉴욕에 있는 마운튼 시나이 병원에서 인턴 및 레지던트 과정을 이수했고요. 네. 그다음에 예일 뉴 헤븐에서 중재 영상의학과에서 영상의 과정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 병원 경험으로는 몬마우스 카운티에 있는 몬마우스 병원에서 이제 수석 영상의학의로서 그리고 드렉셀 의학대학에서 임상 보좌 교수로 12년 정도 네. 일을 했고요. 이제 총 병원에서 일한 기간이 한 16년 정도 네. 되고요. 그다음에 개인 이제 시술 장비를 갖춘 개인 사무실을 운영한 지가 네. 한 10년 됩니다. 그럼 선생님의 오피스는 지금 어디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So where is your office? We have two offices, one here in Fort Lee, New Jersey, and one in Old Bridge, New Jersey. 뉴저지에 두 예, 군데. 네. 이제 폴리에 오피스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올드 브리지에도 오피스가 있고요. 네, 그렇군요. 이 다른 시술을 다른 병원과 달리 차별화시키는 점이 참 좋았다는 이 사람들,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예, 그런 평을 들었거든요. 근데 선생님께서 어떤 점을 차별화시켜서 시술을 하시는지 그 점이 가장 저는 궁금했습니다. 네. 듣고 보니 이제 1, 2부, 3부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듣고 보니까 어느 정도인지는 감이 좀 오는 것 같긴 글쎄요. 한데요. 예. 선생님께 직접 여쭙도록 네, 네. 하겠습니다. What might a patient feel stands out about your practice that would make them recommend you to family or friends? Patients are usually not aware of our specialty, and so they're very happy to know that we can actually fix their problem without traditional surgery. 네. And they find that the office staff is very helpful. It's very easy to get appointment, and I'm always available, maybe too much. 네. And it's a very comfortable setting, and we do all of the diagnosis and treatment in the same location, and it's all done by me. 네, 중요한 점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 센터를 알게 되신 많은 분들이 놀라시는 점이 이제 그 큰 수술을 기대했었지만 네. 의외로 굉장히 간단한 네. 시술로 그러니까요. 당일날 할 얼마나 수 있고 좋아요. 네. 또 한 곳에서 한 오피스에서 이제 진단과 네. 치료가 이제 같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굉장히 이제 기뻐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병원을 찾아온 환자분들이 이제 네. 선생님만의 아주 예. 큰 장점이 있다라고 저는 네. 들었어요. 네, 그 장점도 무엇인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네. Tell us 선생님. more about your special, like 그러니까 special. 네, 선생님이 그러니까 환자들이 거기에서 선생님의 했던 그 시술을 만족해 해서 환자분들이 가족이나 친구들을 데리고 다시 그 피로박 선생님께 그만큼 신뢰를 하고 네. 믿을 수 있다라는 선생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걸 큰 장점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She heard about many of your patients recommend their family and friends. So she think about there is some secrets. Oh, yeah. I think one thing is that, you know, my father's a doctor. And so 그렇군요. many uncles are doctors, and so I think medicine runs in my family. So I think that helps a lot. 네. You know? And I think I took a little bit of my father's patience, you know, and
I think that Koreans in general have very good hands. You know, when they do something, it's very delicate touch. So I think that that helps me too. 저희 아버지도 의사분이고 이제 가족 중에 의사분들이 많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에서 좀 타고난 게 있고 또 인내심도 아버지를 닮아서 있고요. 그리고 또 한국 사람들이 원래 손기술이 좋습니다. 네, 그렇긴 해요. 네, 근데 인터뷰를 하면서 진행을 하면서 무엇을 느꼈냐면 선생님만의 굉장히 특유한 차분함과 그리고 환자들을 정말 위하시는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제가 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감사드리고요. 좋은 정보 감사드리고 초대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혈관 및 방사선과 전문의이신 피러박과 케일리 김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도 KBTV 뉴스9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황금돼지해인 2019년 기해년에도 한인 동포 여러분 가정에 만복이 가득하시기를 뉴 밀레니엄 뱅크 임직원 모두가 기원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